이야기. 새싹인가요? 순과 함께하는 매스 스토리죠. 그 13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새싹입니다. 자, 우리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호흡이 좀 길죠? 네. 다항식에 대한 나눗셈의 과정으로서 fx를 gx로 나눈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x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rx는 gx보다 차수가 낮아야 된다. 낮은 차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실제 나눗셈이 되려면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해. 그래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들 만드는 미정계수법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음을 봤어요. 하나는 계수비교법 아니죠. 직접 나눗셈 나누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좋으냐? 사실은 요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더라. 특히 나머지만 구할 때 몫은 관심 없으니 나머지만 구해줘 라고 했을 때에는 미정계수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어디로 가티나요? 직접 나눗셈에서 직접 나누기에서 특히 요 나누는 gx가 1차식일 때 좀 쉽네요. 1차식일 때. 그때 나눗셈을 좀 더 수월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하고 1차식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요게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는 되게 제한적인 한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왜 필요한지를 이제 다음 시간쯤에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한정적인데 또 다른 데 필요하네요.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gx가 1차식일 때 특히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요때만 쓸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2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7 뭐 이거를 뭐 x 빼기 3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해봐라.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죠. 직접 나눗셈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요 개수하고 여기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빼서 얘를 없앨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항상 1일 때만 내가 지금 가정한 거기 때문에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 보니까 여기는 x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요 개수가 여기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차수는 얘보다 한 차수 낮은 놈. 여기가 3차니까 여기는 1차니까 여기는 2차. 그래야지만 곱해서 2x의 세제곱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얘랑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6x의 제곱이 나오게 되죠. 빼주게 되면 얘는 사라져요. 빼주면 3x의 제곱이 남게 되겠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가 필요하냐면 3이 필요하죠. 그러면 얘랑 곱해서 3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x 빼주게 되면 얘가 또 사라지고 7x 더하기 7만 남게 돼요. 그럼 또 얼마가 필요하냐? 7이 필요하죠. 그래서 7x 빼기 7, 3, 21 빼주면 28이 되죠. 그래서 몫은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7이고 나머지는 28이야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근데 이 과정을 잘 보면 여기는 어차피 1이잖아요. 다른 색깔 해야 되겠다. 여기는 어차피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요 놈 결정될 때 얘하고 얘가 곱해져서 결정이 돼요. 근데 얘는 얘랑 어떤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곱해져서 다음 차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하고 또 얘가 곱해져서 다음이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1이니까 요 개수들의 변화만 좀 살펴보면 어차피 차수는 쭉 내려가는 거니까
개수만 좀 따서 살펴보면 2하고 마이너스 3 곱해서 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해서 얘가 됐고 얘하고 다시 얘를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얘랑 또 계산해서 얘가 나왔고 얘하고 얘가 곱해서 얘가 나온 거예요. 네. 이해되죠? 네. 그러니 저 개수만 딱 따보면 요 놈의 개수만 딱 따보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7이었잖아요. 네. x 빼기 3에서 여기는 1이니까 얘는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다음 차수를 결정하는 건 얘예요. 근데 마이너스 3이 보기 싫어요. 플러스 3으로 고칠게요. 네. 그러면 몫의 최고차는 그냥 얘가 그대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얘가 1이기 때문에. 그 다음 차수는 얘랑 곱해서 얻어져요. 얘랑 곱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니까 뺐단 말이에요. 뺐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플러스 3으로 바꿨잖아요. 네. 빼는 게 아니라 더해줘요. 그게 바로 얘예요. 그 다음 차수는 다시 얘랑 곱해서 얻죠. 3, 3은 9. 빼지 말고 더해요. 그 7이 바로 얘예요. 얘예요. 그 다음 차수는 다시 얘랑 곱해서 얻어지겠죠. 네. 걔가 바로 얘예요. 빼지 말고 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몫이고요. 차수는 제일 높은 거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예요. 그래서 몫은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7이 되고 나머지는 28이 되어 라고 쭉 똑같이 얻을 수 있어요. 아까 결과랑 어때요? 같네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쓸 필요가 없네요. 없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더 2x의 4제곱 빼기 3x의 세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7을 이번엔 x 빼기 2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해봐라.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나누려고 들면 상당히 한참 나눠죠. 예. 근데 이제는 2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6 7 나누기 x 빼기 2에서 얘는 1이니까 어차피 네. 난 얘만 필요해요. 2로 그냥. 그렇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럴 때 마이너스가 되겠죠. 부호는 무조건 반대로. 얘가 그대로 떨어지고 이 2는 4 더해주죠. 네. 1이에요. 이 1은 2 더해주죠. 7이에요. 이 7에 14 더해주면 8이 되고 이 8에 16 더해주면 23이 되죠. 그래서 몫은 2x의 세제곱 x의 제곱 7x 더하기 8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23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약 조건도 왜 제약 조건이 생겼는지 알겠죠. 여기가 네. 1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이러한 식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게 돼요. 그렇죠. 얘가 1이 아니면 얘랑 결합된 형태로 그렇죠. 복잡해지기 네. 때문에 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 1차항의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럴 때 요놈에 마이너스 부호 붙인 놈에서 떨구고 곱하고 더하고 떨구고 곱하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몫과 나머지를 바로 찾아낼 수 바로 있다.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조립 제법이라고 불러요. 들어본 단어인데 조리제법. 조립 제법. 나눌 제자니까 조립해서 그래서 나누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차항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얘는 절대로 못 쓰는 걸까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원래 못 써야 되는 건데 머리를 좀 써보자는 거예요. 2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7을 예를 들어서 2x 빼기 1로 나눈 역시 몫과 나머지를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원래대로는 조립제법을 쓸 수 없어요. 얘가 2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얘를 2로 묶어냈다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x 빼기 2분의 1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놈은 1차항 개수가 1이 됐죠. 네. 그러니까 얘를 얘로는 나누는 게 안 되는데 얘로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립제법을 써보면 나누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2가 그대로 떨어지고요. 2분의 1 곱하기 2는 1 되겠죠. 네.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또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더해주면 4가 되겠죠.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2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7을 x 빼기 2분의 1로 나누면 몫이 2x의 제곱 빼기 2x 빼기 6이 되고 나머지가 4가 돼요. 이런 뜻이 돼요. 아, 그렇군요. 근데 내가 원했던 게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아니에요.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였잖아요. 그러니 얘를 만들려면 얘한테 2를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2를 여기서 끄집어내면 돼요. 여기서 분배법칙을 적용해서 2로 싹 묶어버리면 x제곱 빼기 x 빼기 3이 되고 그 2를 얘한테 곱해주면 이 식은 2x 빼기 1 곱하기 x제곱 빼기 x 빼기 3 더하기 4의 꼴로 변형이 되거든요. 네. 그럼 얘는 일단 얘보다 얘가 차수가 낮죠. 그렇죠. 전개하면 얘랑 같은 식 나오죠. 그 나눗셈의 조건을 완전히 만족하네요. 해요.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눈 몫은 얘고 나머지는 얘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계수가 1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다만 한 번 과정을 더 거쳐야 되는데 요 계수로 요 몫은 한 번 더 나눠줘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계수가 1이 아닌 1차식으로 나눌 때에도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재미있네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나눗셈을 다항식에 대한 여러 가지 나눗셈을 사실은 세로셈으로 하는 게 마땅한데 그 세로셈 대신 가로셈으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킬들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배우는 거죠. 지금까지. 네. 예. 물론 이것을 능숙하게 해내려면 몇 가지 연습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필요는 있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럼 관련된 연습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기로 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뭘까요? 상수겠죠. 네. 그것을 우리 배우는 식으로 표현해주면 fx는 x 빼기 알파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는 상수항일 거야. 근데 이것이 x에 대한 무슨 식이어야 된다고요? 항등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식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x 알파를 대입해주면 f의 알파가 바로 r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다가 아니라 f 알파다. 그렇군요. 이것을 우리는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 무슨 얘기냐? 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7을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만 구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냥 배운 바대로 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7을 x 빼기 2로 나누면 몫이 있고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일 거야. 네. 근데 이것이 x에 대한 뭐여야 되니까?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x에 뭘 대입해보자? 2를 대입해서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2를 대입해보자. 왜냐하면 그럼 얘가 0 되니까. 그러면 8 빼기 43, 12 빼기 5, 2, 10 더하기 7이 되겠죠? 네. 마이너스 20 되고 얘는 15가 되니까 결국 r은 얼마? 마이너스 5야.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걸 그냥 바로 써버리면 요 식에 뭘 집어넣자? 이게 식 세우지 말고 그냥 바로 2를 대입해보자. 그래서 대입한 결과가 마이너스 5다라고 한 번에 대답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알고 있으면 그냥 한 번에 마이너스 5다라고 대답하면 되고 기억이 안 나면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어야만 하지 라고 해서 식을 세워서 마이너스 5라는 결론을 얻어도 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 번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로 가게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f 알파다.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는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네. 그래서 다항식을 다루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이 짓을 왜 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기대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